안녕하세요. 락터 약사의 관계식 다시 보기. 오늘은 포도당 그리고 과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비만의 주범이 탄수화물이라 해가지고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크게 유행이죠. 정제된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설탕인데 또 액상과당도 많이 먹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자, 이런 게 바로 저탄고지의 목적이죠. 자,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딱 반반 1대1로 들어있고요. 포도당보다 과당이 더 많은 게 액상과당인데 이런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더 값은 싸고 단맛은 더 강해서 업계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 두 구성물, 포도당과 과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과당은 그 열량이 포도당과 동일하게 4kcal인데 살찌게 만드는 정도가 포도당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당의 열량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숨겨져 왔던, 그동안 비밀리에 숨겨져 왔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우. 포도당 만드는 밀가루는 먹으면 포만 감주죠. 그런데요, 과당은요, 먹으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 그래서 식욕을 계속 땡기게 만듭니다. 계속 먹게 되니까 살이 찌는 거죠. 자, 같은 당분인데 왜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선 알려진 사실은요, 포도당은 인슐린을 높이고 또 모든 세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서 간이나 근육의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는 당분입니다. 하지만 과당은 인슐린과는 상관이 없고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 없이 오직 간으로만 가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버리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아, 그래서 나쁘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과당은 최근에 아주 다른 나쁜 일을 더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 내용 뭐냐면요, 세포 안에 ATP를 부족하게 만들어서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뭘 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배고프면 먹어야죠. 하지만 이 과당은요,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가짜로 배를 고프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과당은 세포 안에서 쉽게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자, 통풍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요산, 이게 문제인데요. 요산은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거기서 ATP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AMPK라고 하는 효소를 차단해서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ATP로 바꾸는 그러한 신호를 또 멈추게 합니다. 요산이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세포 안에서 ATP를 부족하게 하니까 자꾸 배고프게 만들고 뭘 자꾸 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렙틴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자꾸 배고파서 뭘 먹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렙틴 저항성도 과당이 일으킵니다. 과당은 달콤함으로 위장한 그러한 숨은 악마였던 것입니다. 와우. 자, 그런데요, 사실 과당은 악마가 아닙니다. 조물주가 이러한 악마를 진짜 이 아름다운 이런 과일 열매에 들어있게 했을까요?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과당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런 요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사실은 기아나 추위에 이러한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산의 이러한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요산 분해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잃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유류 그리고 많은 영장류들은 대부분 요산 분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요산이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순간 요산 분해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럼으로써 기아나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은 과당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찌고 성인병이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 원시인 시절에는 과당을 1년에 정말 한두 번밖에 못 먹었어요.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시기에만 과당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과일 안에 있다 해서 과당이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먹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추운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뭐 보릿고개 같은 거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긴 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먹으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지방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야 했습니다. 지방으로 잘 저장하는 놈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요산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요산 분해 능력을 진화 과정에서 잃어버리게 했다는 사실이죠. 혹시 많이 경험하시나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주스 이런 거를 먹으면 당장은 물배가 차서 배가 부른 것 같지만 곧바로 배가 고파져서 뭔가를 또 자꾸 간식을 자꾸 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시죠. 어쩌면 식품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액상과당을 음식에 자꾸 넣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비만의 위험성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물론 과당 섭취를 줄임으로써 끝없는 식욕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산 증가를 막아서 통풍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하지만 너무 주위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자, 영양소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바로 저탄고제 방법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꾸준히 하기 힘들었던 이러한 저탄고지를 약간 변형시키는 방식인데요. 우선 과당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이고요. 대신에 지방 섭취를 좀 늘리는데요. 이러한 지방을 보통은 뭐 포화지방, 버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세포막 조성용 불포화지방산을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산소를 잘 들어오게 해야 할까요? 아까 과당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 생산을 못하게 해서 배고프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ATP 생산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Wow. 산소가 충분해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쉽게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산림욕장 가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폐를 통해 들어온 산소는 결국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도달해야지만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통과하는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막은 모두 내가 먹은 지방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방을 산패된 형태 또 열처리 돼서 딱딱해진 그러한 지방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이킨 산소가 세포 안까지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 안 된 캡슐 형태로 먹는다라고 하지만 자, 대부분의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인 식용유, 즉 오메가6는 어떻게 먹나요? 튀기고 지지고 이렇게 열로 조리된 상태의 오일로 먹기 때문입니다. 자, 과당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 쉽지 않다? 아니면 난 정말 단 거 포기 못한다? 그렇다면 세포 안에서 ATP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상쇄가 됩니다. 세포막을 재구성해주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신선한 식자재를 먹기보다는 바빠서 밀키트나 외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또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과당, 설탕 이런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내 살은 안 빠질까? 왜 나는 계속 허기질까? 바로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락토 약사의 건기식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